미드에서는 종종 자녀가 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문화가 일반적인데요. 광활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대학교가 고향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집에서 독립한 뒤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일명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사는 젊은 성인 비율은 지난 20년간 8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월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에 따르면 25세 이하 성인 자녀 가운데 57%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죠. 이는 1993년 53%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 취업과 같이 성인이 돼 맞이하는 이정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전 세대에서는 20대 초반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 캥거루족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캥거루족은 청년 실업이 심각했던 1998년 당시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렉스 프레스가 20대의 80%는 부모에게 기대고 있다면서 이들을 캥거루 세대라고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를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죠. 앞서 미국에서는 캥거루족 이전에 중간에 낀 세대를 뜻하는 트윅스터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취업 또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신캥거루족,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리터루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쉽게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8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70%가 만약에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된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월세나 식비, 관리비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한 경제학 교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활 기반이 잡히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부모의 59%가 35세 이하의 젊은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들은 이를 대부분 통신비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비용 등 일상적인 지출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0년 당시 팬데믹으로 학자금 상환을 일시 유예했지만 지난해 2월 유예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미국인 가운데 12%는 1인당 평균 4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결정적 이유는 바로 비싼 주택 가격과 월세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미국 주택의 중위 가격은 38만 9,800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4인 가구가 같이 거주할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약 77만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42%나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안팎으로 치솟았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모기지로 주택을 살 때 이자 부담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집값이 비싸 매입을 포기한 사람들은 월세를 택하지만 월세 임대료 역시 급등하고 있죠. 한 부동산 임대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방 한 개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1,500달러로 집계됐고 뉴욕의 경우 4,300달러, 샌프란시스코 2,900달러, 워싱턴 DC는 약 2,300달러로 동서부에 있는 대도시에서 대체로 월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27%는 월세를 내며 독립하는 대신 집을 사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부모 세대 29세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폭등하는 주거비와 재정적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녀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스러운 삶의 필수 요인으로 결혼이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 나타났는데요. 만 40세 성인 남녀 기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 1980년 6%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5%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결혼, 내 집 마련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에서는 일명 포기한 청년이란 뜻으로 두머 세대가 등장하기도 했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머의 특징을 알려주거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두머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린 이미지 등 관련 게시물을 다수 볼 수 있죠. 이들은 애초에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어서 취업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비활동적인 청년기는 미래 경제에 걱정스러운 신호라면서 높은 니트족 비율은 사회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죠. 미국 부모들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후까지 희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자녀를 돕기 위해서 최소 한 번의 경제적 희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부모의 절반 이상은 저축에 손을 댔거나 일부는 자신을 위한 여윳돈을 마련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답했죠. 그러나 한 조사에서는 Z세대 가운데 41%가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캥거루족 부양에 지친 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뉴욕의 한 부부는 8년 넘게 무직 상태로 집에 얹혀 사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부모의 아들 퇴거 권한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캥거루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청년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약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주택난의 해결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캥거루족 두머 세대의 등장은 젊은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도전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겪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캥거루족의 증가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제적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